승무패 72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브라이튼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브라이튼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리그컵 16강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그컵에서 맞대결을 펼친 다음에 이 주말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연이어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의외로 양팀 모두 2연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로테이션 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리버풀과의 리그컵 경기 이후에 다음 경기가 11월 2일 리버풀 원정이기 때문에 2연속으로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상당히 강했는데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까지 있는 브라이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버풀을 곤욕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버풀 상대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20경기에서 3골 2도움, 리버풀 상대로는 그리 강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컵대회 포함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도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회 8연승을 달리다가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9연승 문턱에서 연승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7경기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이고, 특히나 리버풀의 주포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5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라 선수가 브라이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리그 14경기에서 9골 6도움, 14경기에서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 브라이튼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지만, 의외로 양팀 모두 이번 리그컵 맞대결 다음에 또다시 리그에서 한 번 더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선제압을 위해서 의외로 리그컵에서 브라이튼이 힘을 빡 주고 나오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힘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경기는 브라이튼 사이드 이변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탈란타 대 몬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엘라스와의 홈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24골을 넣으면서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역시 닭공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탈란타가 영입 공격수인 레테기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10골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보완을 해주고 있고, 원년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공격수 루크먼 선수 역시 직전 엘라스전에서 2골 2도움, 플레이메이커 케텔레아르 역시 1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이 공격 3총사가 나란히 골맛을 봤다는 것은 아탈란타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몬차 상대로는 4연승 포함해서 6경기 5승 1무 상대 전적에 압도적인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탈란타의 승리로 갈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래도 무승부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몬차라는 팀이 상당히 재밌는 것이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6.13, 굉장히 낮은 팀인데 실제 득점은 10골을 하고 있어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나쁘지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볼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볼로냐 다음으로 롱볼 정확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상당히 많이 노출을 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스루패스 공격과 특히나 롱볼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몬차라는 팀이 롱볼 정확도가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이 주리치 선수가 2m 가까운 장신의 공격수인데, 이 제공권이 세리에 2에서 압도적으로 1등인 뚝배기 스트라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제공권을 보더라도 아탈란타가 제공권이 네 번째로 아탈란타 역시 높이가 좋지만, 몬차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몬차의 정확도 높은 롱볼 패스 그리고 주리치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고공 뚝배기 공격이 나온다면 이 아탈란타가 은근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 상당히 많은 팀이고, 이 몬차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은 뛰어나지만 이 세트피스 득점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면에서도 아탈란타가 공격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이지만, 아탈란타가 전방 압박에 따라서 수비 뒷공간, 상대의 롱볼 공격의 취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점, 몬차가 롱볼 패스 정확도가 두 번째로 뛰어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주리치 선수의 맞박을 이용한 고공 공격이 통할 경우에는 아탈란타가 은근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유벤투스 대 파르마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유벤투스의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6번 경기 엠폴리 대 인테르, 9번 경기 아탈란타 대 몬차, 10번 경기 유벤투스 대 파르마, 이 세리에 이 3인방 투표율이 80% 넘어가는 3경기 중에서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 이변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번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파르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세리에 2에서 상당히 무자비 면모가 있습니다. 직전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최근 리그 5경기 중에서 4무 1패 무승부가 4번이나 있었던 파르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원정 4경기에서 3무 1패, 원정에서도 무승부가 많은 팀이 바로 파르마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피오렌티나와의 홈경기 1대1 무승부, AC 밀란과의 홈경기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의외로 강팀 상대로도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파르마이기 때문에 이 파르마의 최근 무자비 면모와 강팀 상대로 끈적한 모습을 보였던 경기력, 그리고 파르마의 에이스 측면 공격수인 데니스 만 선수가 올 시즌 3골을 넣고 있는데, 그 3골 중에서 2골이 피오렌티나, AC 밀란, 강팀 상대로 넣었던 득점이기 때문에 이 만 선수의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유벤투스도 무승부로 부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 9경기에서 4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무승부가 5번이나 있었고,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도 4대4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유벤투스 역시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벤투스의 공격 원투펀치인 블라우비치 선수와 일디즈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파르마도 은근히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양팀 모두 역습 득점이 2골로 세리에A에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파르마가 유벤투스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역습 한 방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번 경기 역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 리그컵 16강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 크리스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크리스탈 팰리스 이변 승리를 제가 적중을 시켰는데 그만큼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첫 승이 없었는데 이 토트넘을 꺾고 리그 9경기 만에 첫 승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상대로 공격수 마테타 선수가 득점포를 오랜만에 가동을 했는데 이 마테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아스톤 빌라 상대로 홈에서 크리스탈이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을 때 3골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마테타 선수가 토트넘전 득점포를 통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에제 선수 역시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 상대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리그 첫 승을 신고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아스톤 빌라를 괴롭힐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0 다 잡은 승리를 마지막 세트피스 상황에서 극장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한풀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일정 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에 토트넘 원정을 떠나는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운 면이 있는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빌라전 이후에 울버햄튼 원정 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빌라보다는 일정 면에서 수월한 면이 있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이번 시즌 리그컵에서 2부 리그 노리치 퀸즈파크를 상대로 경기를 치렀는데 2부 리그 팀 상대로도 리그컵에서 주전자원들을 모두 가동을 하면서 확실히 리그컵에서 굉장히 힘을 주는 모습이 있었던 이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을 하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고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트넘전 승리 상승세와 더불어서 최근에 크리스탈의 글라스너 감독이 리그컵 경기에서 2부 리그 팀들을 상대로도 풀 주전 자원들을 모두 가동을 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이 만약에 주전 자원들을 모두 내보내면서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힘을 빼고 나올 경우에는 크리스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맨유 대 레스터시티의 리그컵 16강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유의 승리로 가면서 맨유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또다시 승무패 구매자들의 뒤통수를 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은 단통 무승부를 노렸는데 이 극장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기어이 패배를 당한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 경기인데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15.69골 대비 실제 득점은 8골에 그치면서 골 결정력이 가장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레스터 대 가장 떨어지는 맨유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레스터가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그리 견고하지 않은 팀이고 무엇보다 레스터시티의 베테랑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실점이 2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 제이미 바디 선수 특유의 뒷공간 침투가 나오면서 레스터가 역습 한 방과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준다면 맨유가 은근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맨유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승무패에서 경기력적으로 뒤통수를 후릴 것 같으면 귀신같이 홈에서 꾸역승을 거두거나 상승세를 탔다가는 귀신같이 또
비기거나 패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청개구리 팀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맨유가 또 꾸역승을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맨유의 테나흐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리그 경기에서는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지만 이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에 귀신같이 FA컵과 리그컵에서는 상당히 우승컵을 많이 들어 올리면서 컵 대회에서 굉장히 진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테나흐 감독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한 리그에서의 경기력을 또다시 컵 대회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위를 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나흐 감독 특유의 컵 대회 DNA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타이밍적으로 맨유 특유의 꾸역승이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레스터가 제이미 바디 같이 나이가 많은 노장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를 한다면 맨유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컵 대회의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유가 은근히 또 꾸역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전 이후에 첼시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맨유 역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레스터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과 제이미 바디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에 고전을 하면서 무승부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뉴캐슬 대 첼시의 경기인데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까지 마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미 첼시 대 뉴캐슬, 첼시의 홈에서 맞대결을 펼쳐서 첼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첼시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주말 경기 통계를 보시면 말 그대로 5대5의 경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도 50대 50이었고 스코어도 첼시가 2대1 한 골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첼시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 이유는 첼시가 뉴캐슬보다는 확실히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만약에 로테이션을 가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보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백업 공격 자원 들의 퀄리티, 특히나 은쿤쿠나 주앙 펠릭스, 무드리크 같은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면은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진 공격 자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팀 모두 나란히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첼시 쪽의 공격 퀄리티가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에서 1무 2패 한 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원투펀치인 잭슨 선수와 파머 선수가 직전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을 정도로 골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 그리고 골 결정력 측면에서 첼시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정 면에서 보면 뉴캐슬은 첼시전 이후에 아스날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도 맨유 원정은 떠나지만 확실히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둔 뉴캐슬이 일정 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양팀 모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가동을 한다면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은 첼시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직전 리그 경기에서 첼시가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은 상당히 5대5였다는 점, 뉴캐슬이 최근에 공격수 이삭 선수가 득점이 없었는데 첼시 상대로 리그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 올 시즌 모든 대회 홈 5경기에서 뉴캐슬이 3승 1무 1패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직전 회차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에서 리버풀의 승리 쪽으로 투표율이 몰렸지만 풋볼살롱이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를 적중을 시켰던 것처럼 이 경기도 첼시 쪽으로 몰려있지만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토트넘 대 맨시티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이 토트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맨시티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 맨시티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지만 양팀 모두 로테이션의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하지 않고 맨시티는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토트넘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이 나오면서 맨시티가 통수를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전통적으로 역습이 강한 토트넘을 상대로 고전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번 맨시티전에서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맨시티전에 깜짝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복귀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경기에서 5골 4도움 굉장히 킬러 면모가 있었고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을 때 8승 2무 6패 승리를 더 많이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킬러 면모가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하지 않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깜짝 복귀를 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빠른 역습 한 방이 나오면서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아직까지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리그컵에서 마지막 우승 타이틀을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 최대 분수령이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전에서 깜짝 복귀를 하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와준다면 토트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역습 실점이 딱 한 골로 은근히 수비 뒷공간 역습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엘링 홀란 선수가 여전히 2경기 연속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토트넘전 이후에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맨시티전 이후에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트넘보다도 맨시티가 좀 더 일정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맨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지만 토트넘 특유의 역습 한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깜짝 복귀 가능성,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토트넘은 로테이션 폭을 적게 가져가는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13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7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최대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고 최근에 풋볼살롱 현미경 분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변 적중률이 높은 만큼 분석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내 소신과 일치하는 이변픽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신다면 독식 1등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